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15년 4월 22일 새벽 5시 독일군과 프랑스 캐나다 연합군이 대치하고 있는 벨기에 이프로 전선. 독한 냄새를 풍기는 황갈색 가스가 약 1m 높이에 떠서 바람을 타고 독일군 진영에서 연합군 쪽으로 흘러 넘어갔습니다. 연막탄이라고 생각한 노란 안개가 프랑스군 진지에 도달한 그때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파인애플과 후추를 섞어 넣은 것 같은 냄새를 맡은 프랑스 군인들은 폐가 타들어가는 듯한 엄청난 고통 속에 몸부림쳐야 했던 것입니다. 공포를 이기지 못한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총도 내팽개치고 참호 밖으로 뛰어나와 무작정 후방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병사들이 연막탄이라고 생각했던 노란 안개는 바로 염소가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최소한 5,000명의 프랑스 병사들이 이 가스에 중독되어 질식사했습니다. 참호 속에서 달아났던 많은 병사들도 서서히 죽어갔는데 어떤 경우는 죽음에 이르는데 며칠이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대전에서 최초로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된 전투입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 생화학무기로 본다면 이보다 훨씬 전부터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기원전 6세기 무렵 아시리아인들이 적군의 우물에 호밀의 곰팡이를 집어넣어 오염시켰다는 기록이 있으며 비슷한 시기 아테네의 군대는 식물의 뿌리의 가루를 식수에 넣어서 적군이 설사를 일으키도록 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400년경 중국의 묵자는 일찍이 독가스를 개발하였는데 그는 소가죽으로 만든 풀물을 화로에 연결하고 여기에 말린 겨자나 독한 식물 등을 불태워 생기는 연기를 무기로 사용하는 법을 고안했습니다. 원시부족들이 쓰는 독화살이나 독창 역시 넓은 의미로 보면 일종의 화학무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아프리카 피그미족, 아마존강 요역의 원주민 부족 등 많은 원시부족들이 오래전부터 독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생화학무기는 인류의 전쟁사와 함께 발전하여 왔는데 20세기 들어 현대적 의미의 생화학무기가 본격적으로 개발,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유대계 독일인인 화학자 프리츠 하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철저한 독일 민족주의자이며 주전론자였던 그는 전쟁이 터지자 자발적으로 독일의 국방부에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미 암모니아 합성으로 세계적인 화학자로 명성을 날렸던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하버 연구소에서 당시 화학공장의 생산공장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던 산업 폐기물이던 염소가스를 이용해 화학무기를 만든 것입니다. 최초의 염소가스 공격이 성공을 거두자 프리츠 하버는 독일에서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고 빌헬름 황제는 직접 그를 장교로 임명했습니다. 성공에 고무된 하버는 더욱 효과적인 독가스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한편 역시 유능한 화학자였던 부인 클라라 하버는 남편의 광적인 행동에 괴로워했습니다. 수차례 독가스 개발에 손을 뗄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고 결국 자신이 도저히 남편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클라라는 1915년 5월 2일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자살에도 하버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후 프리츠 하버가 세상에 내놓은 독가스는 포스겐과 겨자가스였습니다. 포스겐은 처음에는 눈과 기관지에 가벼운 자극만을 주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호흡기 조직의 수분과 결합하여 염산으로 변환되어 폐 조직을 녹여버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가스였습니다. 겨자가스도 중독된 지 12시간까지는 분명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때부터 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에는 물집이 잡혔고 눈에는 엄청난 통증이 왔습니다. 기관지에 침투한 독가스는 점막을 벗겨내었고 결국 군의관들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환자들을 침대에 묶어 놓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죽음을 맞기까지는 보통 4~5주가 걸렸습니다. 독일군에 의해 처음 살포된 독가스는 곧 1차 대전에서 양측이 모두 사용하게 되었고 전쟁 기간 동안 독일은 68,000톤을, 프랑스는 36,000톤, 영국은 25,000톤의 독가스를 사용했습니다. 전쟁 기간 중 사용된 독가스로 양측에서 97만 명이나 희생되었습니다. 전쟁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난 후 독일 독가스 개발 프로그램의 총책임자였던 프리츠 하버는 전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중립국 스위스로 피신한 프리츠 하버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1918년 노벨 화학상을 수여합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스스로 자랑스러운 독일인으로 여겼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까지 독일 제국에 충성을 하였지만 히틀러의 집권과 함께 그는 몰락하게 됩니다. 하버는 히틀러가 집권하던 1933년 재직하고 있던 카이스 비렐름 연구소 소장직에서 물러나 런던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의 경력 때문에 냉대를 받게 되었고 영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스위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1934년 1월 29일 바젤의 한 호텔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쓸쓸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그가 만든 독가스로 그의 동족을 600만 명 이상 학살하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